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네, 야, 시간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네. 이제 곧 연말인데 두 분은 내년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저는 당장 내년의 계획보다는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 그거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지라는 목표를 좀 세우는 상태예요. 와. 그래가지고 당장 구체적인 내년 계획이 있다기보다 3년 뒤를 위한 그 목표를 이루는 시간이다, 내년은. 아, 혹시 그 3년 뒤 어떤 년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는 네. 나중에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궁금해. 나중에 3년 뒤에. 3년 뒤를 보물지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오래오래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 인욱 씨는 내년 계획 세우고 있나요? 내년 계획뿐만 아니고 네, 오. 내일 계획도 없어요. 반전이다. 네. 거짓말인 줄 아시죠?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아. 투명한 사람이에요. 아.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하트가 투명한 사람이다. 귀엽잖아요. 네. 네. 아, 정말 못 해먹겠네요. 아유, 사랑해요. 피기 씨. 아무튼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내년, 내후년 뭐 계획도 계획이지만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미래를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 미래의 내가 조금은 덜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실 선장님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길라잡이가 돼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예, 귀엽다. 의상 귀엽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저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게 해주실 건가요? 사실 지금 두 분은 이제 막 고민 시작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육아, 교육, 이거와도 관련이 큽니다. 아, 중요하네요. 네. 들어야겠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우리 인간처럼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구현 가능한 본격화된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던 직업들은 어떤 변화를 직면하게 되는지, 이게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또 어떤 직업은 없어질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그다음 다른 기술에 비해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방부예요. 국방부. 네. 국방부? 나라를 지키는데 인공지능이 쓰이나요? 약간 보안을 유지해야 돼. 보안이지. 전 체육부대라 가지고 싫은데. 거기서도 운동만 해가지고. 예. 자, 사실 요즘은 실제 뭐 미사일을 쏘거나 총을 쏘는 이런 전면전보다도 정보전이라고 하죠.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 민심을 어디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이런 사이버 전쟁들이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지금 알아내고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입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의식 구조에 외국의 인공지능 기술자나 외국 인공지능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 국가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관심의 대상이고,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엄청 똑똑하네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리가 대충 얼버무렸는데도 일을 하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가 인간보다도 한참 나빠요. 아, 다 잘하는 건 아니군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호랑이. 호랑이요. 맞아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호랑이 옷 입고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인공지능에게 사람과 호랑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아주 직관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 호랑인지 그림책 보고 다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저 사람인지 호랑인지를 구분하는 그 인식을 시키려면 사진을 몇백만 장을 보여줘야 돼요. 인공지능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거죠. 또 한 가지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을까? 거짓말은 아닌데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몰라서 하는 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의도는 없었지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합니다. 각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툴을 가지고 대화를 시켜봤어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전 뭐고? 이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한 인공지능이 상대방에게 그런데 왜 자기소개할 때 그건 말씀 안 해주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대답했잖아요 하고 어머. 거짓말을 합니다. 우겨 막. 네. 어머. 이게 보여지고 나서 양쪽 대학에 이걸 개발한 엔지니어와 교수들이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딥하게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떤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을 걔가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를 우리가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금 100% 알고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무조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손잡이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칼 이런 걸로 위험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할 거라면 앞으로 어느 일자리부터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하기 귀찮은 일이거나 그리고 뭔가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반복되면서 그리고 복잡다단할 수 있으면 그런 업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이거와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 인공지능 학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됐는지를 연구조사해 봤더니요. 1위가 일정 계획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대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 기능이 본격화돼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수준까지 발달이 되면 이제 어느 직업군이 대표적으로 없어질 거냐 하면요. 비서 직군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네.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수시로 일정이 바뀌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가 그거 다 일정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분들께서 그 전화를 대신 받고 누구실입니다. 어느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 그 약속이요? 그러면 아, 그때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되시고요. 혹시 그 날짜 되세요? 하면서 이걸 다 빼곡하게 채워넣거든요. 그런 일을 원래 해주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경고, 감시, 감사, 사기 적발이에요. 자,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경고랑 감시, 감사를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산업 현장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지 못한 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건물인데 중간에 이제 담배 피러 내려가려면 원래 1층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7층에서 내가 공사하고 있는데 야, 1층까지 언제 내려갔다 오니 해서 이 안에는 그 화기에 그 가까이 놓여 있으면 안 되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위험하게 난간 바깥까지 가가지고 거기 바깥에서 떨어질 둥 말둥한 거기에서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도 네. 없지는 않겠죠. 그러면 원래는 그런 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 요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호루라기 같은 거 딱 불면서 넘어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면서 이런 것도 들어가세요. 알려주고 그렇죠. 또 일하다가 못 보면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것도 알려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서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하는 숙련공이 그거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학생 알바가 그거 하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쟁쟁한 선배들 앞에서 선배님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선배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용히 해. 내가 담배 피겠다는데. 아, 여기 선배님도 꽤 많이 계시네요. 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CCTV가 사람을 인식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움직임을 보고 뭔가 위험한 일을 행동하는 사람에게 사이렌을 울리거나 직접적으로 윙윙 소리를 내면서 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작업자님 뭐 하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수월해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사기나 검사나 경고를 하는데 대체되는 거고요. 병원들이 제약회사라든가 식품회사라든가 의료기기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구를 끼고 있나요? AI 진료센터?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약회사로부터 약 받아오고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기기 들여오는, 그렇게 해서 병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AI 진료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AI 진료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가 있느냐? 바로 의사를 도와서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운용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어떤 환자를 진찰할 때 자기 혼자 환자 진찰하고 아유 감기예요, 아유 독감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그걸 같이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아직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물어보라고 대신 시켜요. 의사를? 네, 의사에게. 그러면서 둘이 협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의사는 벌써 마음속으로 A라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얘가 A라고 아직 확신이 없으면 계속 얘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신 물어보고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어서 얘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도 A병이 맞네, 나도 A병이 맞았는데 그럼 맞구나, 좀 더 확신 있고 신뢰감 있는 진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런 게 벌써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도입이 되면 오진 확률이 좀 낮아지겠네요. 오진, 누진,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인공지능 협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인수합병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식품회사, 종자회사들이에요. 종자회사. 자, 왜냐? 한번 이것도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방의학이 되면 아프기 전에 당신은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아직 당뇨에 걸린 건 아니니까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능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약회사가 보기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약은 안 팔리는데 식품이, 기능성 식품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런 식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자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합 집산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 바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의사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의사였으니까 어디 해봐야 될까요? 변호사 한번 갈까요? 변호사 한번 변호사. 네. 변호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수많은 회사들의 로고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로고입니다.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많아요. 와. 분야도 너무나도 다 다르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 특허 관련한 것을 알려주는 회사, 좋은 변호사를 검색해주는 회사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이 법률 서비스를 지금 하나하나씩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좋은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물어보죠. 그쵸. 내가 이런 변호사가 필요한데 좋은 사람 없어?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추천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까요? 그건 모르죠.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좋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소율. 그리고 승소한 사건의 세부 내용들이 전부 DB로 저장이 된 겁니다. 와, 그러면 괜찮다. 그걸 바탕으로 당신이 소송을 우려할 그 사건을 개괄적으로 써주세요 하면 그 인공지능에다가 쓰는 거예요.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런 케이스구나. 그럼 그런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분야의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리스트업을 하고 그 리스트업된 변호사들 중에서 제일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부터 그리고 단가까지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자, 이처럼 벌써 우리 생활 법률 근처에 아주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코앞에 이렇게 인공지능 변호사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좀 더 AI 시대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떤 직업인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좀. 직업을 꼽아주셔도 한 좋을 것 10개 같고. 안쪽으로. 네.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업종들은요. 복잡다기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잡다기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이 의사, 변호사죠. 뭔가 그 다양한 정보를 다 듣고 그래서 옛날에 의대 공부하면서 임상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래서 결론은 뭐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긴 하잖아요. 바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기 시작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일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우리 허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일어나서 댄스를 친다든가 그건 안 못하죠. 저런 거 아, 못하지. 그거 못 바로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창의적인 분야에는 인공지능이 대처를 못해요. 네. 지금 벌써 인공지능이 일부 창의적인 범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곡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그 우리나라 K-팝 걸그룹의 노래를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불러가지고 영상을 입힌 게 맞아. 대박이 난 게 있어요. 봤어. 네. 그럼 그 영상의 수입은 브루노 마스도 일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우리 K-팝 가수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합성해서 만든 사람이 혼자 다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달리 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일부 결부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래.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어떤 나라도 100% 인공지능이 그 지식재산권을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은 이 어떤 기획자가 시키는 걸 했을 수는 있어요. 브루노 마스 목소리 가져와, K-팝 걸그룹 노래 가져와, 믹싱해. 그걸 지시하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건 인공지능이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창의력을 발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이디어를 줬거나 뭘 줬을 때 그걸 해내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그렇다면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군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가시잖아요. 네. 아쉽진 않으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쿨하다. 강의를 쿨하다. 들은 걸로 굉장히 네. 만족하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네.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선생님도 너무 좋고 앞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팬이 되셨어요. 팬 됐어요, 진짜로. 이게 또 나중에 AI로 또 인공지능으로 발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을 또 한번 알아봐야 될까 그런 싶기도 생각을 하고. 못 했었잖아. 그치? 근데 못했죠. 오늘 지금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고 나니까 또 이제 미래에 대응하는 네. 진취적으로 살아가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계획도 없는데 네. 지금 미래를 계획했어요 지금. 야, 네. 아니 이 정도면 엄청난 영향을 끼친 오늘의 수업 아닙니까? 네, 맞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즐거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오늘 진짜 선장님과 함께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요. 이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렸으니까요.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좀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외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오늘 보석 하나 가져갑니다. 가야겠다, 이제.